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2022년도 8월 6일에 김학렬 대표님 빠시용이시죠? 그분이 세종시에 오셔서 대전, 충청, 천안, 청주 이렇게 충청권의 중부 지역에 관련된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 3시간 정도 세미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늦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세미나 이야기를 듣고 나서의 결론은 제가 보는 관점과 김학렬 대표님이 보시는 관점이 너무 비슷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세종시의 아파트를 제가 지금도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의 느낌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현황이 이렇습니다. 가격이 자꾸 이렇습니다. 얘기를 드렸을 때 그 현황의 느낌과 그 다음에 김학렬 대표님께서는 세종과 대전과 청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안을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고 하면 우선은 대전과 세종은 미분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없는 지역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좀 안정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세 가격이 물론 작년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조금 빠졌지만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은 계속 상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향하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기준에 맞춰 가지고도 아파트의 이제 매수와 공급과 수요의 상황을 맞추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종은 미래도시, 신도시라는 개념 이렇게 하고 인구 유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구 유입이 늘어남도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세종이 영종도 다음으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37세더라고요. 그래서 38세가 되고 있고요. 인구 유입도 1위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값 하락률도 가장 높게 세팅이 되고는 있지만 그 다른 지역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세종은 그래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잡혀요. 근데 그거는 실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실거래 가격을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계속 올려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실거래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는 세종의 매수세가 계속 있다는 거고 가격의 하락이 이제는 끊겼겠구나. 가격이 하락이 되면 내가 매수를 해야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다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매수를 하셔서 오늘 내가 집을 샀다 하면 내일 되면 몇천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양도하는 시점인 매도 타임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지금 층을 골라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지금 갈림에 많이 섰습니다. 가격이 하락이 한다. 이제는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글쎄 저 입장에서는 항상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 또 말들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금리가 조금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많이 클 겁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를 하시는 게 부담이 되신다 하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시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고요. 대신에 내가 이자를 어쨌든 부담을 해야 되니까 월세를 갈아타서 임대로 거주를 하시면서 집을 마련을 하는 방법이 현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 중에 저렴한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분양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세종이 2단계까지 개발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3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 3단계 개발 안에는 많은 이슈들과 변화가 있을 겁니다.
국회 분원이 들어와서 이제 근무를 할 거고, 세종 테크밸리가 건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거기 기업체에 관련된 회사와 하청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그 하청 업체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세종의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될 테고,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보상이 들어가서 국가산업단지에 산업단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된다고 하면 그 업체들에 의한 하청 업체들 또한 주변에다가 계속 자리와 털을 매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리 보는 안목을 좀 키우셔서 지금 매매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가격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다주택자라든가 세종시 기타 지역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자하시는 분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조정이 풀리고 난 지역들은 어떠하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직접 느끼지 않고 무조건 뭐 더 빠져야 된다, 가격이 이렇다, 세종에 거주 안 해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과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이 느끼는 방향은 너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매스컴 통해서 그냥 무조건 보시지 마시고 그 이유가 뭔지의 왜를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들도 똑같더라고요. 뭐 11억 가던 아파트가 7억으로 해서 빠졌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업에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현황과 밖에서 그냥 보이는 현황과 여기 내부적인 현황은 많이 틀리거든요. 그 틀린 상황을 왜라는 거를 조금 깊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부분을 공부를 좀 해보신 다음에 제가 왜 떠드는구나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에 무조건 투자하라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빠지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매수하시는 분들이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쌓여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장에서 내가 선택지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시장 자체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에서도 어느 선까지는 가격이 많이 빠진 게 이제는 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주변에서 더 빠질 거야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계속 조금 이제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듬해 또 몇 년 후에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항상 굴곡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원래 부동산의 사이클이잖아요. 이 사이클을 조금 인식을 하시고서 선택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부동산 주기 사이클이 10년이라고 하면 지금은 워낙에 정보화 시대가 빨랐고 그 다음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요즘은 사이클 주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이라든가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들이 아무리 빠진다 하더라도 땅값, 집가가 상승이 돼 있고 건축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분양가격이 주변의 시세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땅값이 비싸지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올라간 가격이 분양가로 책정이 된다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셨을 때 지금 현재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과연 적정한 건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현재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물가 상승이 다 됐어요. 물가 상승이 됐던 시장에서 갑자기 이게 아파트들이 마이너스로 해가지고서 막 뚝뚝뚝 떨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내가 실거주를 해서 좋은 상황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이 요즘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계산을 했을 때 자재비, 건축비가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집가가 땅값이 많이 올랐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현재는 아파트를 짓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는 자체에 대한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단가 계산을 해서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와 매매 금액의 차이가 별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그런 기준에서 지금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다는 시기는 남들이 집을 사지 않을 때 사셔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1주택자들한테는 저희 나라에서는 제재가 없습니다. 주택이 없는 1주택자 분들한테는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김학률 대표님, 파션 김학률 대표님이 오셔서 세종시, 대전, 청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충청권인 천안에서 충청권에 관련된 다양한 섹션과 투자 방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세종의 그 가격적인 안정성을 이것저것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많은 힘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는 현재 이제 밑에 지방보다는 분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세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주택 거래 시장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안정세를 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나 주택이라는 거는요, 내가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좀 보고 투자를 해보시고, 내가 빠졌으면 집 안 팔면 되고요. 올라갔으면 적정 시기에 맞춰서 내가 처분을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좀 하셔서 다양하게 이제 내가 주택을 구매하실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매수를 조금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가 줄기는 하지만요, 인구가 준다고 해서 나홀로 세대라든가 세대 분가가 되는 세대들이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조차도 현재는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기준 방향이 세팅이 되기도 하고, 인구가 준다고 해서 내 집 없이 집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내가 집 없이 살고 싶다, 나 집 없이 렌트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은요, 그만큼 내가 집을 유지하고 하고자 하는 그 경제적인 바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핑계, 도피처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충청권에 관련된 세종시 아파트를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아직도 더 떨어질 거예요 하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1주택이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내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갈아타려고 하셨던 분들은요, 내 집값이 올라서 대형으로 갈아탄다고 하면 대형은 더 올라가 있고요. 대형 평수들은 더 올라가 있고요. 내 집값이 떨어져서 들어가 있다고 하면 대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의 이득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게 떨어지면 다른 집도 떨어지고 내게 올라가면 다른 집은 더 올라가 있다, 이런 논리를 좀 조금 형평성 있게 판단을 하셔서 갈아타야 되실 분들은 이번 시기에 좀 갈아타는 거를 좀 준비를 해보시고, 1주택, 무주택이셨던 분들은 점수가 없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타이밍, 왜냐하면 건축비와 자재비와 분양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건축비와 자재비와 분양 단가가 올라가고 이 충청권이 아닌 주변 지역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건설사들은 주택을 공급을 안 할 겁니다. 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다 하면 또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상승이 될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부동산 주기의 사이클이거든요.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몽땅 부동산에서요, 다양한 플랜을 가지고서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들을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